경유 대신 값싼 등유를 주유한 업소에서 기름을 넣은 고가의 건설 기계들이 연이어 고장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액도 수십억 원대 달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귀농 기촌인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주시설 지원과 일자리 범위 확대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불법 도박시설을 운영하며 억대 수익을 챙긴 업주와 게임에 참여한 공무원 등 1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칩을 현금으로 바꿔 게임을 하는 것은 도박으로 업주뿐만 아니라 행위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9년부터 불법 체류한 사실을 확인한 뒤 출입국 관리소로 인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경유 대신 값싼 등유를 주유한 업소가 적발됐다는 소식, 지난주 전북방송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실제 이곳에서 기름을 넣은 고가의 건설 기계들이 연이어 고장나면서 수억 원대 피해를 봤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김제의 한 주유소. 덤프트럭에 기름을 넣는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고정된 주유기를 놔두고 한쪽에 주차된 이동식 주유 차량으로 기름을 넣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잖아요. 근데 우리 차 가면 딴 옆으로 사람 안 보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차에다 기름을 넣은 거야. 등유를. 해당 주유소에 이동 판매 차량이 포착된 김제의 한 골재장. 굴삭기에 기름을 넣는 순간 미리 잠복했던 한국석유관리원 단속반이 현장을 덮칩니다. 경유를 넣어야 할 굴삭기에 등유를 넣은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석유관리원 품질 검사 결과 해당 주유소는 경유 대신 등유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굴삭기와 같은 건설기계와 덤프트럭에 경유 대신 값싼 등유를 주입했고, 고가의 건설 장비에서는 경유에 등유가 섞인 가짜 석유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경유 차량이나 장비에 등유를 넣을 경우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고장을 일으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 주유소를 믿고 이용해온 업체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건설기계와 덤프트럭 등에 들어가는 기름을 2년 가까이 써왔다는 것. 고가의 일부 중장비가 고장으로 멈춰서면서 수리비만 수억 원이 들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기름들이 찾아와가지고 주유소를 생겼다고 기름을 싸달라고. 우리 집이 장비가 총 15대인데 15대에다가 그렇게 등유를 넣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름값 준 돈이 준 게 거의 한 9억 돈 되고. 주유소 운영자는 불법 주유를 인정했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아까 등유를 담아놨던 모양이요. 제가 이제 한 달 조금 며칠 됐어요. 우리는 인정을 했지. 소관원에서 이제 그러고. 지난해 석유관리원에 적발된 이동 판매 불법 행위는 170여 건으로 2021년보다 20여 건 증가한 상황. 경찰도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김제시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은 귀농 귀촌인 유치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경우 예비 귀농 귀촌인에게 임시 거주 시설을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귀농 귀촌인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부안군 예비 귀농 귀촌인들이 1년 동안 임시로 살 수 있는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입니다. 텃밭도 빌려주고 작물 재배 교육도 진행해 귀농 귀촌 준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4년 전 부안군에 자리 잡은 유태겸 씨도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에서 귀농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큰 힘이 됐던 게 일단 집이 안정이 됐다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제가 이제 농지도 알아볼 수 있는 그 공간, 그리고 집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 하는 게 저한테 크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부안군은 귀농 귀촌인 유치를 위해 또 다른 임시거주 시설인 귀농인의 집부터 이사비, 정착자금, 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부안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이용자 13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부안군을 떠났습니다. 타 지역보다 비싼 땅값과 수요에 맞지 않는 주택과 소득 부족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허물어지는 거? 막 그런 거에 보수하고 들어가기는 연세 내고 들어가기도 또 그렇고 매매로는 좀 많이 안 나오고 내려왔을 때 할 게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무력하게 이거 텃밭만 한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안군 귀농귀촌 인구가 전년도에 비해 14%가량 감소했습니다.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는 역귀농귀촌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역귀농귀촌율이 지역 공동체 가입자에 한해서는 8에서 12%로 전국 평균인 30% 초반보단 낮다고 파악했지만 귀농 포기 사유 등에 대해선 조사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의회에선 구체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군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유입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후 관리까지 우리의 역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농기계 지원이나 비닐하우스 설치비 지원 등 농업 중심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는 부안군. 귀농귀촌인의 수요에 맞는 주택 보급과 농업 이외의 일자리 범위 확충 등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불법 홀덤 펍을 운영하며 억대 수익을 챙긴 업주와 게임에 참여한 공무원 등 1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은 게임칩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 불법으로 1억 2천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업주 A씨를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도박 참여자 등 1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칩을 현금으로 바꿔 게임을 하는 것은 도박으로 업주뿐 아니라 행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정읍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40대 태국인 불법 체류자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27일 0시 10분쯤 정읍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9년부터 불법 체류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날 오전 출입국 관리소로 인계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중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합격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27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오 국장은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최종 심의 의결한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 분야에 선정된 지자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 국장은 이어 오가노이드 분야 선정 지자체가 없는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으나 계속해서 바이오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3시쯤에 정읍시 북면의 한 태양광 시설 창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태양광 시설 창고 절반가량과 태양전지 등이 타 소방서 추산 4,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중화 시설 중 하나인 발열 수축 이음관이 터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고창군 상수도 사용료가 12.5% 오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가정용 상하수도 사용료가 월 600원에서 1,000원 정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고창군은 상수도 시설 투자와 노후 간 교체 등을 위해 가정용과 일반용, 산업용 상수도 사용료를 올리고 기초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은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2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12대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의원들 간의 내부 분열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생긴 후유증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도의원 정수 40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의 의원들이 서로 각각 지지하는 후보를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으로 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파도 형성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임시회에서는 의장단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예상됐던 대로 민주당 당내에서 치른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들이 각각 의장과 제1부의장, 제2부의장에 선출됐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선거 경합 과정에서 발생한 앙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의원들 사이에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은 이탈표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폐교된 서남대 남원 캠퍼스에 설립되는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폐교 후 방치된 대학 내 수목과 가로등을 정비하고 미준공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캠퍼스 환경 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폐교된 서남대학교 환경 정비를 통해 폐교 이미지를 벗기고 새롭고 깨끗한 이미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사랑의 장학회가 장학금 지급 규모를 5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이는 사랑의 장학회 설립 이후 역대 최대 지급액으로 지난해보다 2.6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사랑의 장학회는 다음 달 초중고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재능이 뛰어난 학생 등 장학생 1,093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장학생 선발이 상반기에 통합 진행됩니다.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국립공원 사무소에 이경식 신임 사무소장이 부임했습니다. 가야산 생태탐방 원장을 역임한 이경식 소장은 훼손 지역 복원 사업 등을 통해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이 효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합니다. 순창군은 동일 거주지에 만 70대 이상을 포함한 3세대가 3년 이상 사는 경우 매달 8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효도수당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군은 올해부터 효도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정읍시가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고등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내 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주민등록 신규 발급자의 지문을 채취해 행정 전산 처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대다수가 평일 학사 일정 등으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또 발급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추진됐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순창군 일자리 박람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구직자 300여 명과 기업 48개가 참여한 박람회에선 1:1 맞춤형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 증명사진 촬영 등이 진행됐습니다. 순창군은 이날 현장 면접에 참여한 구직자 19명은 채용이 확정됐고 13명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전북대학교 총동창회가 한국전쟁 참전국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은 한국전쟁 당시 도움을 준 참전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북대 총동창회는 튀르키예와 대만, 미얀마, 필리핀 등에서 유학 온 20명의 학생에게 100만 원씩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순창군이 오는 9월부터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안내 지원과 본부 운영, 경기 운영 보조 등으로 스스로 출퇴근이 가능한 16세 이상 자원봉사자 400명을 모집합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7월 20일까지 순창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유역 야영장 오수 처리 실태를 특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새만금유역 야영장 70개로 김제와 부안 등 7개 시군이 오는 11월까지 자체 점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